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숲과 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목차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책 받으셨죠? 자, 새 책 받으시면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보시고 그 과목의 큰 타이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교재 4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페이지 수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렇죠. 4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수는 없더라도 6페이지 앞에가 바로 뭐겠어요? 5페이지겠죠. 자, 4페이지 찾았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죠? 부동산 공시인데, 자, 크게 지적과 등기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자, 교재 4페이지 봤더니 제 1편 엉뚱하게 뭔 말 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길죠. 자, 이런 배경이 있다 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적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편은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1편과 2편 이렇게 나눠지죠. 자, 2편 부동산 등기는 등기법 할 때 목차 보기로 하고요. 지적. 자, 다시 몇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법이나 제1장은 총칙 또는 개설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놓으면, 읽어놓으면 뒷부분 볼 때 편해지고요. 또 이거 안 보이더라도 뒷부분을 보고 나면 앞부분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일단 개설이 나온다는 건 앞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2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2장은 토지 등록인데 2장이 지적의 출발입니다. 토지를 등록하려면 등록 단위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 등록 단위. 거기는 이제 목차 많이 없지만 등록사 바로 나옵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어찌 정할 것이냐. 토지 등록. 자, 시험에서도 늘 선언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3장은 타이틀이 뭐라 되겠죠? 등록됐으면 그걸 보여주는 장부가 뭐가 되겠어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가 작년에 문제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왜 이걸 많이 내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한다. 토지 매수 의뢰를 받았다. 매도 의뢰를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떼봐야 되잖아요.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인데 이건 우리가 직접 떼볼 수 있습니다. 뭐 토지대장이랄지 지적도요. 그래서 3장은 여러분들이 민원 24시 같은 데 가셔서 떼보시면 되는 거고요. 4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자, 4장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인데 토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토지가 여기서 이동이 움직인단 말이 아닙니다. 이따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동이란 말 아까 제가 하나 했죠. 지목이 답이었다가 집을 지으면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요? 대. 이게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에 그걸 뭐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4장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잘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토지 등록이 된 상태에서 토지의 표시가 바뀌면 정의라는데 이게 가장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적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1장, 2장, 3장 순탄하게 하시다가 4장에 가서 지치기도 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4장의 뼈대를 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5장은 이제 뭐라고 되겠죠? 5장은 지적 측량. 자, 측량은 여러 군데서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적과 관련된 측량인데 토지를 분할하려면 분할 측량하겠죠. 아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죠. 이때 뭐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나십니까? 아직은 처음이라서 다 기억을 하시는 거죠. 자, 신규 등록하려면 측량하겠죠. 측량에서 뭐 정해야 돼요?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학계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2장과 4장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잡히면 1장, 3장, 5장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적에서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시고 이 지적이 통상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물론 암기 과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 한 5월까지 보실 때는 제 말 들으면서 저건 그럴만하다. 책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게만 가시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 3번만 듣게 되면 7월, 9월 달에 하게 되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그거거든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도록 암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 일부를 보게 될 겁니다. 목차로 되어 있고, 자, 등기법은 다음에 등기할 때 다시 한번 목차 한번 잡아보기로 하고요. 자, 본문으로 오십시오. 1장. 자, 그러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자, 1편의 1장, 자, 22페이지 잡아보십시오. 자, 우리 책의 장점이, 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단원의 길라잡이 있죠. 여기 부분은 읽고 가십시오. 이건 여러분 복습할 때요. 반면에 23페이지 있죠. 미리 보는 핵심은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본문할 때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건 지금 보지 마시고요. 1월 달에는 따로 보지 마시고 3월 정도 또는 5월 정도에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25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인데 저기 지자 무슨 지자였죠? 땅 지자에 적자는 장부적자. 자, 거기 보시면 지적에 의해서 세 줄 이쁘게 돼 있죠. 네, 우리가 보는 시험이야. 주관식입니까? 아니면 단답형입니까? 아니죠. 주관식도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자, 거기 있는 지적이란 그 세 문구는 세 줄은 읽어는 많이 보십시오. 우리가 논문 쓰는 사람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 이걸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하나 쓰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지적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 토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뭐일까요? 전 국토를 담아야 됩니다. 전 국토를 담는데 이 담는다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미 그 말을 등기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쪽에서 토지대장이 담을 때는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담는 것은 뭐 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토지를 담아놓은 그릇인데 이 그릇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니까 이 그릇을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인데 결국은 거기 25페이지 잔뜩 써져 있는 말은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한마디로 지적은 토지를 담는 그릇이다. 전국토를 등록해서 지적 공부에 담아놨다가 보여주잖아요. 왜 담아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14번 토지가 있으면 14번 토지에 대해서 현장 가서 측량하겠죠. 측량하고 조사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번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면적도 정해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등기도 만들 수 있고 쓰지 마십시오. 등기도 만들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목이 대인지 지목이 답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세금 달라지겠죠.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꾸 쓰려고 하니까. 자, 26페이지 보시면 자, 이론의 돋보기 있죠. 지적제도의 기능인데 자, 거기 보면서 그냥 따라오십시오. 자, 감정평가사들이 자, 이 땅이 경매로 넘어왔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잖아요. 이거 감정 뽑아봐라. 자, 평가할 때 이런 거 보고 뭐 하는 거죠? 평가 기준 삼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이런 기본 계획 세울 때 또는 도시관리 계획 세울 때 이런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 지금 5가지 있지만 여기 또 하나 이거 있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이걸 떼보잖아요. 이 5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설령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요. 자, 지적은 토지를 담아놓는다. 담아놓으면 등기도 만들고 세금 매길 때 써먹고 평가할 때 자료되고 계획에 기초되고 거래할 때도 우리가 일일이 측량하지 않고 뭐 한다. 이거 떼보고 거래 기준 삼잖아요. 여기다 말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지적은 토지를 담는 그릇인데 왜 담아놓느냐? 여러 번 써먹으려고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이다? 지적이다. 그럼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요소가 필요한데 자,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제2절 지적의 3요소인데 자, 대충 동그라미 하나 채우시면 뭐 있어야 돼? 1번 토지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 지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2번 뭐 해야 돼요? 담아야 되잖아요. 담는 걸 뭐라 한다고요? 등록해야 되잖아요. 자, 담아놓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은 줄도 대지 마십시오. 왜? 한 바퀴만 돌면 수없이 듣는 말이고 뒤에서 다 지금 나올 것들인데 여기서 앞에서 밑줄 그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급하면 이 페이지는 시험 막판에는 안 보고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게 있다.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넘어도 되고 딱 한 문구로 끝내는 거죠. 지적은 토지를 담는 그릇이다. 왜 담느냐? 내 말로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 써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스토리로 그냥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읽어만 두시라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제3절 지적의 유형이죠. 지적을 분류를 하는데 자 여기도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 한번 테스팅 해볼게요. 거기 보고 대답하시죠. 제3절 지적의 유형 분류 나오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죠. 시간 5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3개라고 하신 분들은 틀렸죠. 자, 여러분이 책을 보시다 보면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1번 나오고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제 기억도 나오겠죠. 물론 여기 니은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2번 나오고 또 여기 뭐 나오고 가로 2번 나오고 큰 2번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입력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읽다 보니까 여기 가로 1번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하고 같은 급이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3회도 갈 때 자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큰 가지 치고 두 번째 할 때 장가지 치고 세 번째 할 때 뭐 달아야 돼요? 잎사귀 달아야 되는데 자 책 읽을 때 이렇게 읽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나무에 이렇게만 달아버리게 되면 이게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적에 분류하는데 분류 기준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가로 1번 이거 본 다음에 큰 1번 본 다음에 세지적, 법지적, 경제지적 보고 세 가지 그랬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뭐 봐야 돼요? 큰 목차를 따져야 되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적에 분류하는데 분류 기준 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죠. 자, 처음 공부할 때는 자, 먼저 뭐에 따라서요? 설치 목적에 따라서 또는 옆에 보시면 발전 과정에 따라서 두 번째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번째는 페이지 넘어가야 됐죠. 세 번째는 등록 방법에 따라서 네 번째는 등록 의무에 따라서 기준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됐죠. 처음에 이래도 갈 때는 여기 있는 이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분류할 때 기준은 몇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가 있구나.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명칭들은 내가 나중에는 유추해도 되거든요. 되셨죠? 책 보실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2월 달, 1월, 2월, 3월까지는 책 보실 때 다른 과목도요. 이거 나오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1번 같은 2번 찾아야 되겠죠. 자, 1번 들어가서 가로 1번 이거 보기 전에 같은 급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줄기만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잎사귀 채우는 것은 금방입니다. 굳이 채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여기에 이 내용은 여기에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틀을 잡아가시라고요. 자, 첫 번째 기준이죠. 26페이지 발전 과정에 따라 세 가지. 세지적, 법지적, 그 다음에 경제지적인데 거기 다목적 지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경제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목적 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지적법이지 지적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됩니다. 자, 세지적 무슨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근데 어느 나라나 최초의 모습은 다 세지적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뭐 하는 거야? 장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지적이 지금 토지에 관한 장부잖아요. 왜? 세금 매기려고. 어느 나라나 세금 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다. 이때 국가 입장에서 뭐가 중시되겠어요? 이게 중시가 되죠. 이 땅의 면적이 얼마냐? 세금 얼마 매기겠다. 면적이 중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과세 대장이 만들어졌죠. 지금 갑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금을 몇 년 냈습니다. 갑이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라는 증거가 뭐냐? 지금 등기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장부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것을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과세대장이 내 이름이 있으면 올라갔으면 국가에서 세금 부과를 했던 거죠. 몇 년 내다보고
그 과세대장이에요. 내 이름이 한 몇십 년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증명이 되잖아요. 뭐로 바뀌냐? 등기로 바뀐다는 거야. 등기로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세지적인데 뭐까지? 법지적인 목적까지도 더 가서 이제 이 법지적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내 땅이 어디까지냐? 경계선의 위치가 중요하지.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측량을 정밀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유지적, 법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지적에서 출발했다가 어디로? 법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목적. 자, 다목적 지적의 내용에 대한 줄 긋지 마시고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세금도 매기고 거래할 때 기준도 되고 평가 기준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되는데 우리 학자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유지적, 법지적에 있고 다목적 지적 제도로 지향할까요? 지향할까요? 무슨 차이죠? 그렇죠. 합격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는 것은 그만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뭐 하는 게 다목적 지적을 지향 이쪽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법률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다만 처음에는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세금을 매기려고 만들었고 면적이 중시가 되더라. 그런데 더 발전을 해서 뭘로? 소유권 보호, 위치, 경계선 위치가 중시가 되는 법지적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에 있고 장차 어디로?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경계 표시하는 방법 또는 가로하는 뭐라 했죠? 측량 방법인데 자, 경계를 표시할 때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거고 좌표란 말은 오랜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자, 이게 한 필지가 있다. 자, 여기 값은 얼마죠? 원점. 0과 0이죠. 그래, 가상에 이렇게 X축, Y축을 그은 다음에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면 1번에 대한 무슨 값? X1 값, Y1 값. 2번에 대한 무슨 값? X2, Y2. 이게 뭐예요 지금? 좌표 값이잖아요. 좌표는 바로 뭐죠? X값, Y값 수치죠. 선은 뭐예요? 도면에다 그리죠. 자, 이름. 선으로 나타내는 걸 무슨 지적? 도해 지적. X, Y값 좌표로 나타내는 건 무슨 지적? 수치적. 자, 단어 잡았죠. 그럼 거기 설명에서 도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선입니다. 선. 선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수치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줄에 좌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나라는 도해 지적이 원칙이지만 땅값 비싼 지역은 돈이 들더라도 수치적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교재 하단에 보시면요. 핵심 다지기에서 장단점 나와 있죠. 이거 지금 볼 거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안 봐도 될 건데. 자, 제가 그림으로 가볍게 보여드릴까요? 자, 교재 97페이지 보십시오. 살아있는 실물을 보면 되기 때문에. 자, 9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97페이지에다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붙여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97페이지는 늘 와서 볼 거거든요. 자, 이게 지적도입니다. 자, 거기 지적도 들어오셔서요. 다른 거 그때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14번 땅 한번 찾아보십시오. 14번 땅 어떻게 생겼죠? 대략 이렇게 생겼죠. 자, 빨간색 말고요. 빨간색 뺀 나머지 색깔로요. 거기 경계선 여기에다가 선에다가 색깔 하나 이렇게 입혀 주십시오. 입히시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경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뭘로 보여줘요? 선으로요. 자, 그러면 14번 땅 경계선 딱 보는 순간 이 필지 형상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게요. 10번 땅 찾아보십시오. 10번 땅. 자, 10번 땅. 10번 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 넣어서 선 그리면서 10번 땅은 그래도 대충 사각형처럼 생겼고 나오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451번 땅 있죠. 451번 땅도 이렇게 선 따라서 쭉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나올 거니까 일단요. 14번 땅, 10번 땅, 451번 땅 경계를 뭘로 보여줘요? 선으로 보여주죠. 자, 이 장점이 뭘까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자, 이 10번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맹지 뭔지 아시죠? 눈이 없는 땅. 도로와 접하지 못한다. 자, 얘는 맹지예요, 아니에요? 451번 땅이 뭐라고 되겠죠? 추측하면 도로란 말이죠. 도로와 접하니까 맹지가 아니잖아요. 형상 파악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뭘까요? 일정한 축척으로 줄여서 그렸습니다. 자, 일정한 축척으로 줄여서 그리다 보니까는 애들은 뭐 하냐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땅값 비싼 대도시 같은 경우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도입하는 거죠? 좌표. 좌표는 이렇게 x값 y값인데 자 거기서 한 장, 두 장 넘겨보십시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내용은 없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요. 경계점에 대한 좌표를 올리는 값인데 자 거기 보면 잔뜩 적혀져 있는 게 뭐가 있죠? x값 y값 적는 단위 있죠. 그러니까 1번에 대한 x값 y값, 2번에 대한 x y값, 3번에 대한 x y값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단 말은 선이 아니라 이렇게 뭘로 좌표로 측량해서 경계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 자, 쓰지 마시고 장점, 정밀도가 무지 높습니다. 1cm까지 측량하거든요. 자, 단점. 그렇죠. 정밀도가 넓게 하려면 그만치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얘는 전국적으로 안 만들고 대도시랄지 개발 사업이 끝난 데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한다고요? 선으로 가지고 있는 도의 지적도 있지만 좌표로 가지고 있는 무슨 지적? 수치적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이건 시험에 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와보십시오. 자, 27페이지 와서 보시면 밑에 핵심 다지기에다 막 별표 치고 싶죠. 치지 마시라고요. 안 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3회등만 하게 되면 이거 장점 단점은 안 외우고 아무리 출제원이 말을 비틀고 꼬더라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전에 암기를 해버리면요. 말을 좀 틀어버리거나 수식어를 살짝 바꿔버리게 되면 틀려버린다고요. 일단 이런 걸 일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변형되더라도 맞히는 거고 내 그림을 못 그리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애워놓으면 시험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애우지 마시고 이거 다음에 또 볼 겁니다. 3장 지적 공부할 때 또 나올 거니까 이런 그림만 받으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세 번째.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자, 명칭부터 잡아볼까요? 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2차원을 뭐라고 그랬죠? 수평 지적. 3차원을 뭐라고 했어요? 입체 지적. 자, 말 그대로 수평상에 N은 입체적으로. 자, 아까 14번 땅 테두리 선 쳤죠. 그 14번 땅은요. 평평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나라는 아직 입체 지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2차원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실제 땅은 경사가 지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수평 면상에 투영시켜서 나온다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무슨 지적이다? 수평 지적이지. 그러면 이 14번 땅의 면적이 250제곱미터다. 이 250제곱미터는 실제 면적일까요? 바닥 면적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얻어가는 거죠. 토지 대장에 나오는 면적은 실제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평 면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몇 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평 면상 넓이라고요. 언젠가는 뭘로? 입체지로 가겠지만 아직은 뭐이다? 2차원이란 말이죠. 자, 네 번째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인데 자, 거기 두 가지 표현 뭐가 있죠?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인데 자, 거기다는 동의어를 좀 받아 써드셨나? 자, 여기서 의무는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땅 주인한테 야, 너 등록하도록 뭐 해라? 의무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자, 단어들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요? 등록 의무가 있다는 말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뭐가 되죠?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정해진 기간이 통상 60일입니다. 아까 지목 변경 사유 있었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자, 등록이 강제가 되는데 자, 문제는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6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직권 등록주의. 자, 그럼 이때 국가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60일 너 해라. 안 하면 국가가 뭐 하겠다. 직권으로 하겠다면 이때는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야 돼요? 적극적 등록주의가 되죠. 자, 그럼 반대말 찾아볼까요? 등록할지 말지는 의무를 주지 않는다. 등록이 봐야 되는 거죠. 자유다. 누구 마음이다? 땅 주인 마음이다. 그럼 이때는 소유자가 뭐 하는 거야? 신청을 해야만 올려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국가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자, 이걸 왜 제가 지금 편하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단어들이야. 출제위원들이 선호하는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동의어가 나올 때는 따로따로 입력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스토리로 풀어가시라고요. 등록이 강제가 되는데 정해진 날 안 하니까 국가가 뭐 한다? 직권으로. 국가는 뭐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자, 등록이 자유다. 정해진 기한이 없다. 뭐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란 말은 네가 신청하면 올려준다. 신청하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는다. 국가는. 그만치 뭐 하는 거죠? 소극적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로 갈린다고 그랬죠. 이윤화되어 있죠. 지적은 뭘 보여준다? 지적은 사실관계를 보여준다. 등기는 뭘 보여준다? 권리 변동을 보여준다.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자, 권리란 게 뭐냐면 자, 땅을 살까 말까? 국가가 결정합니까? 개인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민법의 대원칙이 뭐예요? 땅을 사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사적 자치잖아요. 그럼 땅을 사고 팔았을 때 등기할지도 말지도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내 앞으로 등기 나오죠.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땅을 팔았다. 을 앞으로 등기 나오려면 을이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적은 뭘 보여준다고요? 사실관계.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뀐다? 대로 바뀌었다. 이 토지를 뭐 하려고 한다? 분할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장 가면 조사할 수 있잖아요. 사적 자치가 지배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는 말이지만요. 여백에다 이건 한번 필기하시라고요. 자, 현재 여기에는 3,8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에는. 근데 등기에는 3,700만 필지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몇 필지가 차이가 나죠?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나죠. 자,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등기는 신청해야만 등기가 되고 신청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죠. 하지만 지적은 뭐 하는 거야? 신청해도 올려주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필기를 많이 요하진 않는데 거기 가로 1번 소극적 지적이다는 이런 말들이야. 등록이 자유가 된다. 뭐가 없다는 거야? 등록 의무가 없다. 신청주의, 소극적이다. 등기는 이걸로 하는 거죠. 하지만 지적은 등록이 강제된다. 직권으로 등록하고 적극적이다. 지적은 사실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몇 필지?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이념 때문에 뭐한다?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말보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 등기는 신청주의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지금 배경을 깔았는데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눈여겨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이 쳐진 것들은 왜 노란색이 쳐졌을까요? 제가 이거 노란색 할 때요. 여기다 커튼을 가려놓고 친 게 아니고 열어놓고 설명하면서 노란색을 이렇게 쳐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겁니다. 백날 봐봤자 애국가 하면 현재 우리 제도가 아닌 건 의미가 없잖아요. 교재 보시면 그 아래 제일 아래요. 핵심 다지역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외우면 정말 또 다른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읽어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나온 다음에 이 문구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구들을 내가 뭐 하면 돼요? 해석하면 되잖아요. 아, 세금 매기려고 출발했다가 지금은 소유권 보호 법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선으로 하는 도해지적, 도면에다 그리지만 좌표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 몇 차원이다? 2차원 수평지적이다.
등록 의무안에서 뭐한다? 직권 등록지나 적극적이다. 왜? 지적은 사실관계니까 시청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군청 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등기는 사적 자치인들 때문에 신청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물론 이걸 짝꿍 같아. 설명할 필요는 없죠.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칠 밑에 있는 핵심 다지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공부할 때도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굳이 이렇게 따로 애울려 가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된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게 핵심 다지기 따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물론 마지막 9월 달에 한번 체킹하는 정도지 그걸 먼저 외워서는 안 된다고요. 지적의 분류는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제 4절인데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나오죠. 자, 우리 책에는 없는 말인데 자, 양을 줄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가요. 너무 늘씬한가요? 우리나라로 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아까 봤던 지적이죠. 처음 도입된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조선시대 때도 세금 거둬들였으니까 양전도 있었고 양안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근대적 의미의 지적 또는 현재 우리 지적의 출발점은 일제시대입니다. 자,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집에 들어갔죠. 경술국지에 들어갔죠. 일본 놈들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둬들일 만한 장부가 미비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아무리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총칼로 무조건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매기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죠?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이때는 1910년대니까. 그런데 이때 토지 조사할 때 뭘 조사해야 될까요? 이때 처음으로 이 땅들이 뭐 나오는 거죠? 지번 나오고 경계 측량하고. 왜냐하면 조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돼요? 측량하고. 측량이야 경계선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사하자.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측량 기술자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잔머리를 걸립니다. 우선 세금 낼 만한 땅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죠? 조사 및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상간, 벽지, 비과세지, 섬, 무인도 같은 것들은 측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1912년서부터 한 1918년 연도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거든요. 장부를 만듭니다. 자, 먼저 이걸 만들자. 토지대장 만듭니다. 자, 토지대장이 뭐 올렸겠어요? 이 땅이 뭐 하는 거죠?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 했는데 경계 측량인데 경계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토지대장과 별도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지적도를 만들어서 경계선. 아까 우리 봤던 14번 땅 이렇게 선 그렸죠.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되고 이제 191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손 놔버릴까요? 이게 있었죠. 비과세지, 상간벽지, 무인도는 측량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줘줍니다. 임야 조사를 하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측량과 해서 측량하고 조사해서 만드는데 자, 양식은 똑같은데 제목을 달리합니다. 얘는 뭐라는 거야? 임야 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은 임야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만들어지는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똑같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양식은 같은데 먼저 만든 걸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만든 걸 이름이 이렇게 지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겠죠. 이게 한 필지의 토지인데 이걸 토지대장에 올라간 건지 임야대장에 올라간 건지 이중 등록은 안 되겠죠. 뭔가로 구별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구별하냐면요. 지번 가지고 구별합니다. 얘는 지번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 그냥 14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이렇게 산 14 돼 있으면 얘는 산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그렇죠. 임야대장에 등록됐다.
그냥 14 나오면 얘는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자,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봤던 제가 포스트잇 붙여놓으시라고 했죠. 97페이지. 자, 97페이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안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13, 14, 10, 1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크게 하나 쳐놓으십시오.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축척, 몇 분의 1 있죠. 거기 지적도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이 그림은 지적도입니다. 뭘 보고 하는 게 지본 보고 하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거기 그림 안에 들어갔더니 자, 거기도 뭐 하나 줄을 쳐놓을까요? 자, 몇 번 해볼까요? 자, 거기 산 24번 땅 보이십니까? 자, 산 24번 땅 산 따라서 아까처럼 빨간색 아닌 아까 같은 색깔로 해놓으시고요. 얘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산 24니까 지목이 뭐다? 장부가 어디에 있다? 임야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만 돼 있으면 토지대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으면 산에 있다는 게 아니라 호적이 어디에? 임야대장에 있다는 의미를 한다고요. 이렇게 갈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그 그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필지가 지적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임야도에 올라갈 수도 있죠. 어디에 올라갈 때 더 정밀하게 그랬을까요? 말 바꾸면 어디치가 땅값 비쌀까요? 그렇죠,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똑같은 이게 실제 땅입니다. 그릴 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크게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작게 그렸다고요. 어디가 정밀도가 높아요? 지적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원제로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로 오셨죠? 2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왔다가 1950년에 지적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됐고요. 그러다가 자 지적법이 계속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뭐뭐 합치냐면 자 거기 29페이지 가로 1번 재정위에서 네 번째 줄 봐보십시오. 법 세 가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우리 책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때 법 제목이 뭐냐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왜 합쳤냐면 국토교통부로 다 몰았거든요. 통합시키기 위해서요. 자, 해서 몰았는데 자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측량법과 수로업무법은 범위가 아니고 여전히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2015년에 법 이름을 2014년에 바꿨는데 자 이거 하나 써놓으십시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때 법 제목을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수평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통합을 하고 글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뭐라는 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2009년에 세 법이 통합이 되고 2015년에 명칭을 뭐라고 바꾼 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꾼 거죠. 여전히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측량법과 수로무법이 아니고 뭐만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나오도록 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그냥 딸랑 가버렸지만 물론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죠. 이런 흐름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와 있는 법이 뭐다?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제 약칭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쓰는 건 여전히 뭐만 지적 파트만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잡으시고요. 어느 법이든 법을 만들면 제1조는 뭐가 나오는 거죠? 목적 나오죠. 자, 거기 가로 2번 목적에다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보너스로 한 번씩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지 아주 오래됐거든요. 자, 거기 칼라로 들어갔으니까요. 자, 측량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간 법령의 내용이죠. 목적은 거기는 3가지인데 여러분이 여기 목적할 때는 2가지의 포인트를 두시라고요. 국토에 봐한다. 효율적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뭐도 보호가 된다.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 끌어낼 수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관리하는 이건 뭐가 되죠? 공법이죠. 그런데 뭐도 보호된다. 소유권도 보호가 된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사법적 측면이 되죠. 그래서 지적은 공법이지만 사법적 성격을 지닌 공법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토 효율적 관리지만 모두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보호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는 발전 과정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때요. 세지적이었습니까? 다목적 지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지적에서 법지적이라고 했잖아요. 법지적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뭘 목적으로 하나?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미래 하나 놓고 하십시오. 지적은 어디까지나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 종종 물어보거든요. 자, 이건 어떨까요? 자,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건 지적의 목적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지적이지. 자, 뭘 목적으로 하면 개발이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자, 공법 1시간 들어보셨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파트가 이겁니다. 지적은 공법에 속하긴 하지만 개발이나 이용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하는 게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제1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조는 여러 번 읽어두시고요. 앞에 있는 수식어도 많이 읽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념이 나오는데 이념 몇 가지 있습니까? 또 거기만 보고 2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페이지를 넘겨봐야 되잖아요. 몇 가지? 5가지요. 5가지인데 이 이념도 시험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자, 힘 빼고 가십시오. 1번 무슨 주의죠? 지적 국정주의. 자, 설명 잔뜩 써져 있지만 딱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자, 나라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설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시고 안 되면 안 봐도 되는데 이유. 갑의 땅, 을의 땅 두 필지의 경계를 정하려고 한다. 이 경계선을 개인이 결정한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이건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야 돼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시험 나갔더니 지적 국정주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나온다면 책에 있는 문구를 여러 번 써가면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 나갔을 때 뭐만 알면 돼요. 아, 지적에 관한 사항은 개인이 아니라 누가? 국가가 결정한다. 그래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거기 다 하지 마시고 나라 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가로 2번 무슨지? 직권 등록주의. 기억나시죠? 자, 이 땅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이게 1번 땅, 2번 땅으로 치고요. 자, 소유자가 뭐 하겠죠? 신청을 하면 바꿔주겠죠.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뒤에 나올 말이기 때문에 아까 나온 거 연상하시라고요. 직권 등록주를 아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적극적 등록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우리 색깔이 지금 책이 색깔이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하려면 책값 아주 비쌉니다. 인쇄비가. 여러분 좋은 책 사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뭐 없으면 신청하면 받아준다. 신청이 없으면 뭐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읽고 다음에는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주의.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 토지를 뭐 하고 싶다? 분할하고 싶다. 분할하려면 뭐 정해야 돼요? 경계 정하죠. 대충 정할까요? 제대로 정할까요? 제대로 정하죠. 하면 뭐 해야 돼요? 측량하잖아요.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혹시 측량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빨간색 깃발 하나 잡아주고 누가 서 있죠. 그럼 이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삼각대 펼쳐놓고 여기다 기구를 올려놓고 직접 경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실질적 심사인데 자, 윗부분 한 번만 읽어하시고요. 6번째 줄 끝부분 오시면 검사 측량. 이거 측량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란 말에다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자, 실질적 심사로서 측량하는데 반드시 측량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4번 땅, 5번 땅인데 두 필지를 뭐 한다? 합병하려고 한다. 이 두 필지를 합병을 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끝. 그럼 합병할 때 뭐 하진 않죠? 측량하진 않지만 합병이 가능한지 현장 조사,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차를 잡는데 실질적 심사는 두 가지 뭐가 있다. 측량하거나 또는 토지 이동 유사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옆에서 크게 써놓으십시오.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 늘 물어봅니다. 쓴 김에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지목 변경도 뭐만 바뀌는 거죠? 용도만 바뀌죠. 그래서 옆에 날개에다가 여벽 널널하잖아요. 날개가 뭐냐면 책 왼쪽 오른쪽 옆에 여벽이야. 합병과 지목 변경 뭐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라고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아마 우리 책에 이 말이 10번 이상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줄 긋지 마시고 오늘 정립하시라고요. 분할할 때는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지만 합병할 때는 굳이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측량 대상이 아닌 거라면 뭐겠다. 합병과 지목 변경.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오면 동영상 보면서 주무시다가도 두 가지는 대답해 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실질적 심사 이렇게 두 가지 잡으시고요.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죠? 지적 공개주의.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공시. 공개해서 보여준다. 누구나 열람 등본할 수 있잖아요. 지적 공부 열람 등본 어디 가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 24시 접속해서 누구나 뭐 하는 거예요? 열람 등본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네 번째 줄에요. 경계 보건 측량이라는 별표만 하나 쳐놓으십시오. 아직 측량 안 배웠으니까 이건 별표만 쳐두시고, 다음에 3월달, 5월달에 나올 건데 일단 공개주의가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다. 열람도 할 수 있고 등본도 할 수 있고 뭐 한다. 경계보건 측량할 수도 있다라고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 이념인데 이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뭐가 빠졌죠? 지적국정주의, 직권능력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아, 네 번째 빠졌군요. 자, 지적형식주의. 이거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이 땅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의 사용 승인 떨어진 때는 4월 1일이고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된 때는 4월 7일이다. 그러면 이 땅 2번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며칠 날? 4월 1일 날, 4월 7일 날. 이거의 반대말 이거겠죠. 봐라, 4월 1일 날 집이 지어졌으니까 지목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게 실질주의. 형식주의는 아니다. 바뀌었더라도 뭐가 갖춰져야 된다. 형식. 여기서 형식은 뭐겠어요? 등록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으면, 막말로 네가 집 짓고 살아본들 뭐 하지 않으면, 장부상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거 이제 말 바꾸면 뭐가 되죠? 등록이라는 형식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지적 형식주의인데, 자, 이거 시험 물어보면 발생 시기죠. 네 번째 줄 봐보십시오.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쓰지 말고 반대해서 가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말 바꾸면 효력 발생 시기는 공사 끝난 때다, 등록한 때다. 등록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념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들 보면서 봐면 돼요. 주문 걸어놓으시고 밑에 설명은 다음에는 안 봐도 되고요. 근데 특히 30페이지 보시면요. 날개 지적의 3대 이념 있죠. 이건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십시오. 옛날 5회 때인가 기출문제인데 따로 이런 문제 안 나올 거거든요. 이념이 5가지인지 3가지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념의 내용만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고 잠시 쉬었다 갈 건데 쉬는 시간에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하나만 내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6번 31페이지 지적소관청 있죠. 별표 크게 쳐두시고 쉬는 시간에 거기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거기 4줄 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낼 겁니다. 거기 지적소관청에 대한 내용을 한번 꼭 읽어두시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